깊은 밤 헛간 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촛불을 든 여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뒤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여인, 바로 이 집의 며느리 분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황금빛 시래기와 곡식들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쓰레기라고 비웃으셨지요. 천한 것들이라 손가락질 하셨지요. 하지만 어머님, 이것들이 이제 우리 집안을 살릴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쓰레기라 불렸던 것들이 집안을 살린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가난한 며느리가 겪은 놀라운 일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어른들이 겪으셨던 그 시절의 지혜와 인내,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양반댁 한 채가 있었습니다. 비록 양반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이 집도 사실은 그리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체면은 지켜야 했지요. 어느 봄날 이 집에 새색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분이 21살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분인의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딸 셋을 키우다 보니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첫째 언니, 둘째 언니는 이미 시집을 갔고 막내 분이만 남았는데 그해 겨울이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눕자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때 마침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양반댁에서 새색시를 구한다는데 혼수는 필요 없고 겉보리 서말만 주면 된다더구만. 겉보리 서말. 요즘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때는 그게 생명줄이었습니다. 분이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혼례날 분이는 빌려온 허름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아, 미안하구나. 어미가 무능해서 너를 이렇게 보내는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전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분이는 억지로 웃으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서 분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분이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눈초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쯧쯧쯧. 시어머니는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야? 복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보이네. 얼굴은 또 왜 이렇게 거무스름한가? 내 집 곳간 털어먹을 귀신이 들어왔구나. 그날부터 분이의 고달픈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지요? 특히 분이처럼 돈도 없이 온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해가 지고 나서야 겨우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시어머니의 구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허리춤에 곡간 열쇠 뭉치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 열쇠는 집안의 권력이었습니다. 쌀 한 톨, 된장 한 숟갈까지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밥상이 차려질 때면 분이의 서러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서 밥상을 들여오너라. 시어머니의 호령에 분이는 부엌에서 밥상을 날랐습니다. 시어머니 상에는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 나물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남편인 도련님 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밥상은 달랐습니다. 거친 보리밥 한 덩이, 김치 몇 쪽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김치는 제일 겉잎에 소금기만 잔뜩 밴 것이었지요.
천한 내 몸에 이 정도도 과분하다. 겉보리 서말에 팔려온 주제에 감히 쌀밥을 바라느냐? 시어머니의 모진 말이 날아왔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거친 보리밥을 씹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어떠했냐고요? 남편 도련님은 양반 집안의 외아들로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곧 법이었던 그는 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밤이면 분이는 작은 골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은 사랑채에서 공부한다며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외로웠지만 그것조차 참았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맑은 눈빛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리라. 내 힘으로 시집 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가면서 분이는 길가에 떨어진 곡식 나달들을 주었습니다. 추수 때 떨어진 쭉정이 새들이 먹다 남긴 곡식 알갱이까지 하나하나 소중히 주워 담았습니다. 빨래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집에서 소먹이로 던져둔 누런 시래기, 사람들이 버린 무청, 배추 겉집. 분이는 그런 것들을 정성껏 모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분이가 모으는 것들이 많아지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댁 새댁이 이상해. 쓰레기를 주워 모으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양반댁 며느리가 소먹이까지 주워가는 걸 봤어.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닐까? 소문은 금방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다닌다는데 사실이냐? 예, 어머님. 아니, 내 천성이 거지라서 쓰레기만 보면 못 참겠느냐? 우리 집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당장 그만두어라.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감히 시어미 말을 거역해?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쳤지만 분이는 꿋꿋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제발 못 본 척 해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더욱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쓰레기나 줍는 천한 것이 감히 내 집에 살고 있다니. 밥이라도 제대로 해라. 분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틈틈이 길거리에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헛간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헛간 구석, 거미줄이 가득한 낡은 뒤주 하나. 그곳이 분이의 비밀 창고였습니다. 분이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고 늦게 끝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분이는 촛불 하나를 켜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이웃집 아낙네들의 옷을 깁거나 술을 놓아주고 대신 콩 한 줌, 쌀 한 되를 받았습니다. 분이야, 이거 우리 큰애 홀레복인데 좀 손봐줄 수 있겠니? 그럼요, 아주머니. 정성껏 해드릴게요. 고맙다. 대신 이 쌀 한 되를 줄게. 분이는 그 쌀 한 되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밤새 바느질을 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또 산에 나무를 캐러 가서는 약초도 함께 캤습니다. 인삼, 더덕, 도라지. 그런 것들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돈은 거의 안 되었지만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곡식 한 줌, 돈으로 바꾼 쌀 한 되를 분이는 밤마다 헛간의 뒤주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리고 낮에 주워온 시래기는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잘 말렸습니다. 누런 무청도 배추 겉잎도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이것들이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야. 분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분이가 헛간에서 뒤주에 곡식을 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거냐? 분이는 깜짝 놀라 뒤주 뚜껑을 덮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보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냐? 쌀이랑 콩이 이렇게 많아? 혹시 내가 내 곳간에서 훔쳐간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몽둥이를 들고 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년, 내 곳간을 털어먹은 거지. 아닙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입 닫혀. 변명하지 마. 종아리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으면서도 분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분이는 곳간에 갇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분이에게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풀려난 후에도 몰래 계속 모았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시간이 흘러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분이의 뒤주는 점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젠가가 찾아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과 밭은 쩍쩍 갈라졌고 곡식들은 말라 죽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대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곧 비가 오겠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수확할 것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하나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양반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곳간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쌀독에는 쥐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될 줄이야. 시어머니는 평생 모아온 금부치를 내놓았습니다. 비녀, 가락지, 놀이개. 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금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쌀 한 말만 주십시오. 이 금비녀를 드릴 테니. 금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도 먹을 게 없는데요. 아무도 곡식을 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금도 학문도 배고픔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며칠째 맹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남편 도련님은 책을 읽을 힘도 없어 누워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드디어 시어머니가 굶주림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숨만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을 떠주세요. 어머니. 집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분이가 일어났습니다. 분이도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없었지만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분이는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삐걱. 오랜만에 열리는 헛간 문이 소리를 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낡은 뒤주.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황금빛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뒤주 안에는 잘 마른 시래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지난 몇 년간 한 줌씩 모아온 쌀, 보리, 콩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라고 천대받던 그것들이 이제는 금보다 귀한 보물이 된 것입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곡식을 안았습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제 살 수 있어. 분이는 시래기를 한 아름 안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시래기를 넣고 쌀을 조금 넣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에 정신을 잃었던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냄새냐? 분이는 죽을 그릇에 담아 시어머니께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이 죽을 드시면 기운을 차리실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죽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야 물었습니다. 분아,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거냐? 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둔 것입니다. 길에서 주운 시래기와 밤마다 일해서 모은 곡식들입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라고 비웃었던 것들이, 며느리가 거지 같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행동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구박받고 맞으면서도 분이는 묵묵히 가족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미친년이라고, 거지라고. 시어머니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일 죄를 졌구나. 분아, 내가 모은 저 시래기가 우리 집 금은 보화보다 1000배, 10,000배 귀한 줄을 몰랐어. 내가 쓰레기를 모은 게 아니라 우리 목숨을 모은 거였구나. 시어머니는 분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바느질로, 물일로, 온갖 고된 일로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을 용서해다오. 이 어리석은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분이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이 집 식구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도련님도 분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인 줄 몰랐소. 내가 부족했소. 용서하시오. 그날 이후 분이의 뒤주 덕분에 온 가족이 기근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나눠 먹으며 버텼고 이듬해 봄이 되자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기근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허리춤에서 떼지 않았던 곡간 열쇠 뭉치를 며느리 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닙니다. 바로 이 며느리 분이입니다. 분이의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 식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아, 이 집을 맡아주겠느냐? 분이는 시어머니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분이는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분이는 곡간을 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도 기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어려울 때 서로 나눠야 합니다. 분이의 넉넉한 마음씨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분이를 존경했습니다. 쓰레기를 줍던 며느리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분이를 지혜로운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분이에게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남편 도련님도 변했습니다. 책만 읽던 선비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함께 집안일을 돌보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인의 집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쌀독은 나눔과 정으로 다시는 마르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한 톨의 쌀, 한 잎의 시래기도 소중히 여기셨지요. 겉으로 보기엔 쓸데없어 보이는 것도 언젠가는 큰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준비하는 것에 있다는 것. 분이는 겉보리 서말에 팔려왔지만 결국 그 집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분이처럼 묵묵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진심과 노력은 반드시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